설정하는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17억 했던 아파트가 10월 달에 22억. 결국 2020년도에도 이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이 상승을 했어요. 또 2021년에도 봤을 때 1월, 2월 각각 한 건, 5월, 6월에 한 건, 10월에 한 건, 11월에 두 건인데 21억에서 27억까지 여기도 5억이 1년에 상승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은 사고 팔고 개념이 아니라 한두 거래가 이제 서울의 아파트도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가격이 이제 요즘 들어서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사죽제 하락세에 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도 모든 신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커졌다. 또 이 가운데 강남이나 용산구에서도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제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오르고 있다. 또 강남구도 이제 집값이 낙폭이 이제 키우면서 이제 점점 옥죄 오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고 강북에 이제 홍제동하고 기름동 아파트가 1억씩 뚝 떨어졌는데 강북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래 빙하기라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또 경남 창원 같은 데서는 오르고 서울 쪽에서는 이제 내리고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투기 세력이 또 비규제 지역의 어떤 풍선 효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어떤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서 마용성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서서히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이제 돼 갔는데 또 하락할 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날 때 같이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또 마용성으로 강남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바로 그 현상이 강남의 턱밑까지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이 관계에서 이 대결에서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매수자의 어떤 특수한 한두 명 또 매도자의 어떤 특수한 한두 명의 소수 거래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실거래가가 보면은 한두 건의 어떤 급매물로 인해 가지고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상승을 할 때도 보면은 같은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한 A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보면은 이게 33평형을 제가 끄집어낸 건데 실거래 현황이 보면은 1월 달에 15, 그 다음에 12월 달에 20억까지 간 거거든요. 1년에 약 5억이 상승을 했는데 2019년도 이거 9년에도 거래량은 이거 많지는 않아요. 한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2019년에는 이러한 그래프상에서 보듯이 숫자가 있었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1월 달에 2건, 2월 달에 2건, 마지막 10월 달에 가가지고 한 건으로 딱 그냥 이 5건 가지고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 가격 설정하는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17억 했던 아파트가 10월 달에 22억. 결국 2020년도에도 이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이 상승을 했어요. 또 2021년에도 봤을 때 1월, 2월 각각 한 건, 5월, 6월에 한 건, 10월에 한 건, 11월에 두 건인데 21억에서 27억까지 여기도 5억이 1년에 상승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은 사고 팔고 개념이 아니라 한두 거래가 가격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던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가 서초 강남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그래프의 어떤 상응을 할 것 같은데
오를 때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 갑자기 갭 상승을 해가지고 급등을 했을 경우에 갭 메우러 간다 그러죠. 우리 아파트에도 마찬가지예요. 갭이 1년에 5억씩 있었는데 이게 거래수가 몇 건 안 되는 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한두 건의 정상적인 가격만 팔고 나면은 뭐 5억이 떨어졌다, 뭐 얼마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떤 정상적인 그 거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시장가 형성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데 과연 뭐 27억에 꼭지점에서 팔고 또 12억, 13억 저점에서 사고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꼭지점에 팔았을 경우에도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 한 80% 내고 나면은 없죠. 특수하게 이제 그 내가 장기 보유를 하고 1가구 1주택이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의에서 참 힘들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국 아파트의 이제 실거래 지수도 9년 만에 최대 큰 폭을 하락을 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거래량은 뚝, 또 급매물은 증가, 매수 심리가 꽁꽁. 근데 이 매수 심리는 한번 이거 얼어붙어 버리면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매매가 이게 빙산에 우리가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이 전시하고 또 월세도 같이 동향으로 돼서 전시하고 매물이 이 서울 시내도 그렇고 강남 이 일대도 이제 대기 매물이 속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격대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 또 매매는 이제 하향 조정. 그러나 지금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매 거래가 원래 들어와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라 이제 선거 끝나고 보자 하고 눈치를 보는데 이게 또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없던 매물이 그냥 또 몇 개씩이나 그냥 하루에 쏟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월세가 이게 받쳐준다. 그래서 매매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빙산의 위에 어떤 돈이 보이는 거는 많이가 보이는 거는 조그마한 산에 불과하지만은 그 밑에는 크나큰 그 바다 밑에 빙산 덩어리가 있죠. 근데 이 빙산 전세 월세에서 약간의 동향이 있고 빙산이 녹아내린다 그러면은 이 산은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매나 전세 어떤 월세 이런 것이 이제 받쳐주는 그런 경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었던 게 현 시장인데 이제는 상당히 이제 그 신경을 또 써가지고 주위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의 분위기로 봐서는 강남의 서초 강남의 경우에도 한 20%에서 많으면은 30%까지도 조정이 될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 20% 30%도 이거를 뭐 급격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또 서서히 이렇게 빠지다가 심리가 냉각이 돼버리면은 꽁꽁 얼어붙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상도 빠질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12억 13억 하던 이 33평 아파트가 현재는 27억까지 찍고 이제 마지막 냉각기로 접어드는 거를 보면은 뭐 5억이든 뭐 10% 20% 30% 빠지는 거는 뭐 크게 이상할 것 같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이상이 빠져도 크게 이상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이제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서울로 또 이제 마용성 이 강남까지 이제 특미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입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참 우리는 신중하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뉴스로 모든 것이 도배가 되길래 오늘은 이러한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